브리핑. 2018년 2월 15일 목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중앙일보. 한국 GM 30만 일자리 볼모로 핑퐁게임 벌이고 있다. 계속해서 국민일보. 제주 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 피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술판 파티. 안전도 풀렸다. 또 서울신문.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단 한 골이었지만 큰 감동 안겼다. 그리고 한겨레.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실형 사유와 같은데 이재용 항소심만 관대했다. 다음은 동아일보. 스노보드 황제 숀 화이트. 62반을 상처 안겼던 고난도 점프로 금메달 획득. 두려움 너머로 날다. 이번엔 한국일보. 노부모, 설에 자녀들 귀경 권하는 경우 늘었다. 달라진 설 풍속도. 아울러 조선일보. 트럼프와 GM의 협공, 묘책 없는 한국. 이제는 경향신문. 국민 10명 중 7명은 남북 정상회담 찬성한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네. 우울한 소식이 오늘 신문을 뒤덮고 있군요. 그런데 한국 군산 GM 공장이 심각한 경영난을 이유로 폐쇄 결정을 내린 것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예.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남북한 선수들이 단일팀을 이뤄서 출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예선이 일본전을 끝으로 예선 리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 5위에서 8위 결정전 2경기가 더 남아있지만 지금까지의 경기만으로도 잘 해냈다고 손뼉 쳐줄만 하다. 오늘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평가했습니다. 국가 간 실력 차가 큰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세계 3, 4부 리그에 머물고 있는 남북한 선수들이 스위스와 스웨덴 같은 이런 세계 탑 클래스 팀과 용기 있게 싸웠고 일본전에서 역사적인 골까지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설 제목이 아이스하키 단일팀. 당신들은 이미 승자다. 이겁니다. 자, 남북 관계의 봄을 기대하는 특별한 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아버지가 두만강 푸른 물에 기억이 있으신 분의 그 이야기를 다룬 노래입니다. 강산의 라고요.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15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했는데요. 명절 날씨 궁금하시죠? 기상청부터 가보겠습니다. 기상청의 백형 리포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연휴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2.5도로 어제보다는 낮지만 예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한낮에도 영상 4도까지 오르면서 추위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이번 주 설 연휴 내내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기 때문에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지만 그래도 오늘은 대체로 전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만 남부지방은 전일 유입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다소 농도가 짙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납득돼 납득이. 왜? 막 응? 그래? 좋아? 유산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유산균 사랑 출시. 하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네,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활력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탱탱함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설 명절을 앞두고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1%,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12.3%를 기록해 2위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른미래당이 9.5%, 정의당은 4.9%, 민주평화당 1.4% 순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았는데요. 다만 지역별로 대구 경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22.8%로 1위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19.3%, 바른미래당 14.7% 순서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연령대에서 1위를 기록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을 문 닫게 하겠다, 이렇게 밝히며 창당한 바른미래당은 20대부터 30대 그리고 40대에서 자유한국당을 눌렀습니다. 20대의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10.7%, 자유한국당은 7.3%였는데요. 30대에서는 바른미래당 7.8%, 자유한국당 5.2%, 40대에서는 바른미래당 8.1%, 자유한국당 6.8%였습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을 앞섰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단순 정당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4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자유한국당 12.1, 바른미래당 11.9, 정의당 5.6, 민주평화당 1.8%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무선전화와 유선전화로 조사됐으며 응답률은 13.1%포인트,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경향신문의 설 특집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여론조사 결과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3%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동의한다는 비율은 절반 수준인 33.4%에 그쳤습니다. 직별로 보면 전 모든 지역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다만 대구 경북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7%, 동의한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정당 지지자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80.9%는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75.2%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경향신문의 설 특집 여론조사 결과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72.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못하고 있다 이런 응답은 3분의 1 수준인 24.2%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경향신문과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한 것인데요. 70%대 초반의 대통령 지지도를 4개월 동안 유지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긍정평가가 86.6%로 조사돼 30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도 긍정평가가 59.3%로 나타나 부정평가 34%를 넘어섰습니다. 남북관계와 개헌처럼 국정현안 조사에 대한 긍정 답변 비율이 70% 안팎으로 나타난 것, 즉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된 것도 주목됩니다. 먼저 한반도 안보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은 69.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치인 71.6%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단순히 인기투표에 그치지 않고 주요 현안에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경향신문의 설 특집 여론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게 조사됐습니다. 올해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응답은 43.6%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대답은 34.0%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생산직과 기능직 그리고 사무직과 전문직의 긍정평가 비율이 50% 초반대로 높게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에서는 46.6%로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습니다. 아무래도요. 농업과 임업 그리고 어업에서도 부정평가 비율이 50%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임금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부동산 보유세의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60.2%로 나타났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2.8%에 그쳤네요. 비트코인을 포함해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의 규제 아래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 이런 응답이 51.2%로 가장 높았습니다.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35.4%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대에서는 규제 없이 허용해야 한다 이런 답변이 13.5%로 나타났습니다. 20대에서 가상통화 거래 규제에 대한 부정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경향신문의 설 특집 여론조사 결과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지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남북 정상회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69%로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5.2%로 조사된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이 방문하고 선수단과 문화예술계에서 교류가 잇따르고 있죠. 이에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 69.1%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 21.1%를 압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여론조사는 경향신문과 한국리서치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만 19살 이상입니다. 무선전화와 유선전화로 조사됐고 응답률은 13.1%포인트,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이른바 메가시티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란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뜻하는데요. 지방 분권 차원에서 청와대가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메가시티 육성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민주당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에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연구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이번 달 안으로 청와대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달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입니다. 이상은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과 한국 GM이 오는 5월 군산 공장을 폐쇄하기로 전격 발표했지요. 한국 GM은 군산 공장 폐쇄에 대해 지난 금요일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SBS의 취재 결과 한국 GM의 이사회에서는 군산 공장 폐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회의록 안건에도 군산 공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사회에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측 추천 이사들도 참여했는데요. 즉 한국 GM이 산업은행 측 추천 이사들에게도 군산 공장 폐쇄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논란이 연됩니다. 공장을 폐쇄하는 정도의 중대 사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점은 향후 절차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은행 측 추천 이사들은 GM 본사가 한국 GM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GM으로부터 2조 4천억을 대출받은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GM 본사가 턱없이 높은 금리를 적용해 이자만 수천억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GM 측 노조 역시 매출 대비 원가 비중이 너무 높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GM 본사에서 한국 GM의 부품을 비싸게 팔고 완성차는 싸게 사간다는 것인데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전국 금속노동조합 한국 GM 지부 김재홍 군산 지회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현대 차량을 만들었을 때 이 차량 한 대 들어가는 원가가 현대라든가 기아 동종사에 봤을 때는 8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70몇 프로 80%밖에 안 되는데 한국 GM은 93%까지 돼가고 있습니다. 30만 원이 원가율이라고 하는데 네. 동종사를 비교했을 때는 800만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 대 만들 때마다 이익이 남는 게 아니라 자기들 손해보고 있는 그런 거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차를 만드는데도 다른 동종사보다 높게 원가 책정하는지 그 원인부터 밝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품들을 GM에서는요 자기들 자체에서 또 해서 우리한테 비싸게 팔아서 또 가져갈 때는 원가로 가서 또 남겨먹는 부분이 또 따로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 GM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통상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GM이 1차 구조 조정을 발표했다. GM은 본사가 있는 미국 디트로이트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GM의 디트로이트 이전을 기정사실화했지만 한국 GM은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GM이 한국 정부의 신규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공장도 모두 문을 닫고 디트로이트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GM의 완전 철수는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GM 본사만 살찌우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트럼프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실수를 금할 수가 없는 게 군산 공장은 지난 한 3년 동안 생산 물량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아서 공장 가동률이 거의 20%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일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것이 디트로이트 간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라면 뭐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 저는 현재까지는 글로벌 GM이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롭게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투자를 하고 뭐 그렇다면 저는 뭐 여전히 한국 GM은 기술력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부품 업체들의 경력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현 단계에 있어서는 완전 철수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만약에 GM이 지금 현재처럼 한국에는 이익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본사만 살찌는 이런 어떤 구조를 지속한다면은 뭐 한국 정부도 거기에다가 투자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하나 뭐 노동조합도 계속해서 회사가 새로운 어떤 생산 물량을 늘리고 비전을 제시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희생하고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걸 몇 년 전부터 표명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본사만 이익을 보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노조도 어떤 양보를 하거나 이런 게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예. 조선일보를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으면 폐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일면에 실렸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된 지난해 말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GM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주 환상적이다. 미국의 엄청난 세금 감면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자신의 세금 감면 정책 때문인 것처럼 포장한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이 지금도 한국을 방어해주고 있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 정말 불공정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씨 대통령의 요구로 뇌물을 건넨 두 재벌 총수의 운명이 엇갈렸죠. 똑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법정 구속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평성은 갖춰야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법원이 인정한 신동빈 회장의 뇌물액은 70억 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은 36억여 원입니다. 그러나 뇌물죄를 바라보는 두 재판부의 시각에서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판결문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피해자로 보고 옹호하는 문장이 반복돼 나옵니다.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했다.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뇌물 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의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어떠한 기업도 뇌물 공여를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동빈 회장 재판부는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안종범 수첩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적어놓은 수첩이죠. 네, 이재용 땐 기각했던 증거인데 신동빈 회장의 재판부는 이 안종범 수첩을 다시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설명했는데요.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판사 시절에 일을 할 때 당연히 이제 참고로 할 만한 선례를 찾거든요. 그럼 당연히 대법원 판결을 먼저 찾고 대법원 판결이 안 보이면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 판결을 찾는데 당연히 그 중에서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상당한 이제 어떤 사실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죠. 대법원 판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그 실무가들한테 상당한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판결인데 그게 일주일 만에 다른 데도 아니고 하위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뒤집혔어요. 정반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종범실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나선 김세윤 부장 재판부를 용기 있다고 칭찬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만큼 이 정영식 부장 재판부의 그 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정말 어떻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뭐 그거야 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 이어서 최순실 씨 1심에서도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재판부 모두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 자체를 부정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시점에 초점을 맞추다가 본질을 놓친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최순실 씨의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두 사람의 독대 이전에 이루어진 점을 주목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결정된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는 2015년 7월 17일에 열렸죠.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독대는 그 열흘 뒤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재판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회동은 2014년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압박한 정황도 재판에서 드러났지요. 김남근 변호사는 실무선에서 이미 조율이 됐을 수 있다. 편의를 봐준 뒤 사후에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은데 재판부가 이걸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종범 수첩에 대법관의 이름이 나온다. 대법원이 안종범 수첩을 다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걱정이 뭐냐면 제가 작년 국감에서 폭로한 바가 있는데요. 네. 안종범 전 수석의 대법관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대법관 이름이 어떤 내용과 같이 나오냐면 CJ 이재현 회장의 판결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법원과 소통한 듯한 메모가 같이 등장합니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안종범 수석이 그리고 그 기재가 믿을만하다라고 판단하기가 쉽겠냐 이런 우려가 드는 겁니다. 그럼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만약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기재는 그냥 뭐 별거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뭐 신동빈 회장이건 이재용 부회장이건 다 이제 가벼운 형을 받게 되거나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이죠. 검찰이 오늘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 대의 뇌물을 공유한 것에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혐의 때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다스의 소송 비용 수십억 원을 대신 납부했는데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검찰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이 MB에 대한 직접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09년에 단행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 사면과 복권이 뇌물의 대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인 이학수 전 실장이 다스 소송 비용 대납과 이건희 회장 사면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민 파일! 똑같이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각각 석방과 법정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신동빈 롯데 회장 1심 재판부는 삼성이 건넨 36억 원과 롯데가 낸 70억 원을 모두 요구형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 때문에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형량 결정에선 달랐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부는 요구형 뇌물 사건에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더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 재판부는 뇌물을 준 쪽에 더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신동빈 회장 재판부는 롯데호텔 상장, 롯데월드타워 면세 특허 재취득 같은 중요한 현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신 회장이 이런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고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K스포츠재단 출연금 10억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회장처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겐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특검이 제시한 개별적인 현안들도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담 이전에 벌어진 일이었다거나 관련된 청탁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뇌물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혐의에 대해 재벌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엇갈리면서 삼성 봐주기 판결 아니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로 나는 왜 감옥에 있나 하며 혼란에 빠진 사람이 있었으니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문 전 장관 재판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하게 합병 찬성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으로 겨우 성사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정반대로 삼성물산 합병 등 명확한 승계 작업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문형표 전 장관을 앞세워 이를 도왔다고 못 박은 겁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로 문형표 전 장관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법을 어겼고 그 결과 구속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 전 장관 덕분에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라는 과실을 움켜쥔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특검과 검찰 내부에서는 주요 쟁점 대부분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편향적 판결이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성의 가치가 무너진 두 판결. 신빈 회장을 구속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은 신 회장의 범죄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란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넓게 인정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너는 감옥 가고 삼성 오너는 풀려나고 혹이 롯데 오너는 삼성보다 가난해서 감옥 갔고 삼성 오너는 롯데보다 부자라서 풀려났나. 즉 연무죄 무전유죄인가. SBS 김준의 시사전망대. 이 빈부격차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 아마 신동빈 회장이 속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같은 재벌이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시키면서 석방이 합당하다는 논리를 만들었는데 그 논리에 법원의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다이어트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탭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 귀여운 웹에다 이래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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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타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가시는 길이십니까? 저희 SBS 러브 FM과 오늘 하루 종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FM 103.5 그리고 경기도 이천 지역쯤 가시면은 잘 안 들리실 경우가 있어요. FM 98.3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KNN 러브 FM을 통해서도 SBS 러브 FM이 방송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105.7 그리고 부산 기장정관, 기장일광에서는 89.3 그리고 경남 창원, 김해, 밀양, 거제, 통영에서는 90.9 그리고 양산 지역에서는 88.5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을 듣고 계시고요. 오늘 SBS 러브 FM 쭉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어제 법원 내부 게시판에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의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태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올린 글입니다. 현재 법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 구성을 발표하면서 3차 조사에 나섰는데요. 김태규 부장판사가 이런 조사단의 활동에 반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먼저 김태규 판사는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부터 제기했습니다. 6명의 조사단원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사를 3차까지 한다고 조사가 더 정당해지지는 않으며 법관들의 PC를 강제로 여는 것은 실정법 위반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안을 조사하는 활동이 왜 사찰로 비추어지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방선거의 제2의 화두는 바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입니다. 현재 7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재보선이 확정돼 사실상 미니 총선이 치러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도 예고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대 10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21석, 자유한국당은 116석으로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5석이 많아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예상돼 선거 이후에도 일당이 바뀔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즉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추적하고 있죠. MB의 처남 김재정 일가의 재산이 MB의 차명 재산과 묶여서 함께 관리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MB의 소유였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계재단 이병모 사무국장이 관리하는 재산 목록을 발견했죠. 검찰은 이병모 사무국장이 관리한 재산 전체의 주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모 사무국장은 MB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검찰은 고 김재정 씨의 부인인 권모 씨로부터 재산관리인 이병모 사무국장을 MB가 지정했다, 이런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MB가 김재정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이병모 사무국장을 지정했다는 것이지요. 따로 권모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실제로 권 씨는 검찰 조사에서 부동산 내역이나 상속에 대해 전혀 모르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보도였습니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SBS 취재 결과 검찰은 다스의 지분 대부분을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2010년까지 다스의 지분은 MB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MB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실상 절반씩 나눠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상은 회장의 다스 지분, 그러니까 지분 절반 정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봤습니다. 이상은 회장이 다스 주식을 구매한 종잣돈, 즉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이 MB의 소유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청계재단 이병모 사무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재정 씨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온 이병모 사무국장이 김재정 씨의 다스 지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병모 사무국장이 핵심 서류를 파기한 정황을 잡고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당초 알려진 다스의 비자금 120억 원 외에 추가로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발견했지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젠 진실을 털어놓으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있었던 추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검찰이 거액의 다스 비자금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다스가 협력사의 납품 단가를 높게 쳐주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년 동안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10억 원가량이 다스 전무였던 아들 이시영에게 유입된 정황도 새롭게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 지금이라도 솔직하고 진실되게 모든 것을 털어놓길 바랍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는 이른바 제2의 다스 SM을 통해서 다스를 MB로부터 우회 상속받고 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SM은 2015년 이시형 씨가 만든 회사인데요. 그런데 다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을 조여오자 이시영 씨가 서울 서초동의 영포빌딩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포빌딩은 과거 MB의 소유였지만 MB가 세운 청계재단의 소유권을 넘긴 상태죠. 이 영포빌딩 지하 2층에 위치한 다스 사무실에 이시영 씨가 들어가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시영 씨는 검찰로부터 앞서 조사를 받은 다스 직원을 상대로 계좌 현황에 대해 진술했느냐 이렇게 캐물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앨 것을 지시하고 관련자들과 입을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영포빌딩은 검찰청에서 직선거리로 2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말로 수사기관의 코앞에서 은밀한 회의를 연 것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시영 씨를 소환 조사해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물론이고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보도였습니다. 군이 2012년 18대 대선에 개입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2013년 국방부가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 조사가 부실했다는 또 다른 수상한 정황이 SBS 취재 결과 포착됐습니다. 먼저 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본부장을 맡았던 김모 대령은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김모 대령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댓글 활동을 알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당시 국방부의 조사본부 수뇌부가 국방부 고위 간부들과 일종의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응 태스크포스에는 백낙종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법무관리관이 참석했다고 지목했습니다. 이어서 이철희 의원은 대응 태스크포스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수사팀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현재 국방부 태스크포스도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보도였습니다.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강원랜드에서는 대규모 채용 비리가 벌어졌죠. 이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함께 강원랜드 인사팀이 작성한 청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염동열 의원은 최근 강원랜드가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직원 200여 명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부당한 처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팔광 지역 주민들의 자녀를 우선 선발하는 것은 관행이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그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했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최근 강원랜드는 채용비리에 직간접으로 관계될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선제적으로 239명의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고 설사 채용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대가나 금품 거래가 없는 등 부정한 절차의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와 여론 눈치 보기로 적폐로 물은 극단적인 업무 배제는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폐광지역 주민과 탄관 근로자 및 자녀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페트법의 취지는 물론 카지노 업무의 특성과 높은 이직률, 위장 전입 취업 등의 문제로 강원도와 폐광지의 자녀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다수 추천되었고 채용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폐광지역 자녀 선발 기준이 언제부터 국회의원의 추천권으로 변질되었는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또한 염동열 의원은 자신의 부정한 비리와 책임을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려 하지 말고 사죄하라 이렇게 꼬집었네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는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지나갈 날이 오겠죠. 힘내시고요. 명절 맞는 모든 분들에게 이 노래 선물합니다. 임재범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일 뵙겠습니다.